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효과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요즘 주식방송이나 경제방송 보시면 1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패널들이 많더라고요. 1월 효과란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과거 3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 수익률을 점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게 1월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0%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1월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뭐 요 점 하나를 보신다 그러면 이 점을 1월 달 수익률이 한 5% 정도 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로 축은 연수익률입니다. 그 해에 그 1월 달에 수익이 났고 그 해의 연수익률은 한 80% 정도가 났네요. 그러면 점들이 이쪽에 좀 많이 있죠. 이게 뭐 수학에서 뭐라 그러나요? 일사분면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0년 동안 한 40% 정도가 이 일사분면에 있어요. 이거를 이사분면이라고 하나요? 20% 정도가 이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상승한 케이스가 과거 30년을 분석해 보니까 요 20% 더하기 40% 하면 얼마입니까? 60%. 1월에 상승할 확률이 60%고 하락할 확률이 한 40% 된다. 요 두 개를 합치면은 40%가 되잖아요. 그래서 1월에 상승하는 효과는 뭐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특히 1월에 상승하면 그 해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그 연간 수익률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는 1월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과거 50년간을 조사한 건데 여기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1월 수익률이 이 양의 수익률을 보인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52% 더하기 8%, 60%네, 60.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1월에는 60%의 확률로 상승하는 뭐 확률이라고 보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과거 통계상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한 40%는 하락을 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에 상승하면은 그 연도에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1월 효과라고 치니까 어떤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1월 효과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이 시드니 워텔이라는 사람이고 그 증권회사 다니 투자은행이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투자은행은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메럴린치나 뭐 골드만삭스니 JP 모건 같은데 그 1942년에 뭐 이런 저널에 기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더 재밌는 거는 한국의 경우 1월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소형주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70%를 웃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코스피, 그러니까 소형주, 뭐 대형주 다 포함된 코스피였고 이제는 코스닥, 이게 대부분 조그만한 종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 소형주 다 조그만한 종목들입니다. 이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많은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1월에 상승할 확률이 아까는 60%였지만 코스피는 70%로 웃돈다. 특히 지난 11년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달 수익률이 코스피는 1.3%였고 코스피 내에 소형주는 3.3%, 코스닥은 3.9%. 코스닥의 소형주, 진짜 제일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거겠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손대기 힘든 주식들이겠죠. 그게 4.6%. 이렇게 1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1월 효과가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스터디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연초 낙관론. 항상 1월 달에 낙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여러 주식 분석가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그 연간 이익을 높게 추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다 바이 리포트 많이 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낙관론 그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연말에 지급된 그 기업들이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거를 1월에 통상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12월에 보너스를 지급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보통 1월이나 2월 초에 지급을 하거든요. 아무튼 보너스를 12월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또한 기관 및 연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금 집행을 1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집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또한 올해 뭐 1년 내내 이슈로 했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문제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 아니면 그 11월, 10월 달에 매도했던 자금을 1월에 재매수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1월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계획에 따른 주식형 펀드 매수 경향. 이거는 이제 연초 헬스장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일맥상통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전문가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주식 좀 해봐야지 하면서 간접 투자를 좀 해보자. 뭐 직접 투자도 좋고요. 직접 투자도 하면은 1월부터 이제 매수하는 개인들도 있고 아니면은 간접 투자를 하신 분들은 1월에 펀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니까 그 펀드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의 윈도우 드레싱 때문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정리한 손실 종목 자금을 1월 주식 매입에 사용한다. 자, 윈도우 드레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들어봤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펀드나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연말이 되면은 아니면 분기말이나 특히 연말이겠죠. 그러면은 펀드의 그 수익률, 퍼포먼스를 높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야 이 펀드가 정말 좋은 펀드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펀드에 계속 가입을 하고 또 한다는 거죠. 홍보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 드레스를 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이익이 안 나는 그 큰 손실을 본 스탁들은 그 주식들은 다 팔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공행진하는 아주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연말에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또 어떤 게 있느냐? 연말에 이제 딱 그 뭐죠? 고객들이 이 펀드에서 보내온 메일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뭐 올해 많이 떴던 주식이 뭐가 있나요? 뭐 셀트리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윈도우 드레싱은 뭐 회계 분식할 때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많이 나는 것들을 연말에 많이 팔고 그 돈을 가지고 1월에 다시 집행을 한다 이건데 이건 뭐 제가 선뜻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일 큰 거는 연초 그 낙관론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에 자금 집행하는 게 많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문제도 뭐 말이 되겠죠. 이거는 코스닥 시장을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코스닥의 소형주가 가장 많이 1월 효과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외 계획에 따른 뭐 1월 달에 살 좀 빼겠다 뭐 이런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1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효과가 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